과연 우리가 선생님의 수업을 감시하러 들어간 것은 아닌데 선생님과 자꾸 눈이 마주치면 이제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장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장악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뒤에서 이제 동료 또는 관리자가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의 수업 기술은 어떤지, 또 학교 아이들의 교육 활동 되면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다음 교실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업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장학이 다 마치고 나면 특정 하나를 정해서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수업 장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제대로 된 수업에 대한 장학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또 많이 봤고, 저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 장학을 받았고, 또 그 수업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또 새로운 수업 기술을 또 익히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수업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교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수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항상 있게 마련이죠. 이것은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나 경력이 적은 선생님이나 모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 장학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 동학년에서 젊은 선생님 또는 저경력의 선생님 한 분을 택해서 학년 대표 수업을 이제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지 못한 저경력 선생님들은 수업에 좀 더 이제 그 기술적인 면을 좀 보강하고자 수업 컨설팅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마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혁신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수업 장학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40분 다 보고 있자니 내가 이제 전담 수업이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온전히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 가령 5교시까지 편제된 날 중에 6교시를 임시로 더 편성해서 그 6교시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을 보곤 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업하는 장면을 각자 동영상으로 찍고 동영상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상관록도 작성을 하고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성과급에도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문화가 다르고 학교마다 수업을 어떻게 참관을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은 아마 교육 공동체 간의 의견의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가서 보면 사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저희의 시선이 이제 선생님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선생님의 수업을 감시하러 들어간 것은 아닌데 선생님과 자꾸 눈이 마주치면 이제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지금 없지만 수업 실기 대회라든지 뭐 이런 승진의 가산점을 주었던 그런 대회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보다도 이제 선생님의 수업 기술, 발문 기술, 수업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 실기 대회를 입상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많이 입상하지 못했고 딱 한 번만 입상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교감 발령이 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보다 경력은 많으나 이제 일찍 발령난 교감선생님들 보면 수업 실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그렇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 실기 대회 같은 것에서 이제 입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인가? 또 수업 실기 대회 같은 데서 입상을 못한다고 해서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인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그 대회화되고 가산점 점수화가 되니 경쟁이 붙게 되고 약간 이상한 양상으로 변해가는 것도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봤을 때 과연 수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어떤 게 좋은 수업인가에 대한
논쟁거리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동료 장학 또는 관리자 장학 등으로 수업을 볼 때 그 초점이 선생님의 활동이라든지 수업 기술 뭐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또 얻게 되고 즐겁게 그 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수업이 된다 그러면 그 수업은 충분히 행복하고 그 수업은 충분히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선생님과 더불어서 뭐 함께 성장하고 이런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배움 중심 성장,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배움이 또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에서의 지식이 또 내가 실생활 하는 데에서 전혀 동떨어진 지식이 된다 그러면 그 수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이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수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과 많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참관자의 시선이 아이들께 향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0분 동안 내내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매우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참관자의 시선이 내가 아닌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 또 학생들의 활동, 학생들의 대답하는 것,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나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겠지만 수업에 대한 아마 설계라든지 수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할 때 매우 시끄럽게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시바라고 하나요? 그 도서관에 가보면 2명씩 또는 뭐 보통은 2명 또는 3명이 짝이 돼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수업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시절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오직 선생님만 열심히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받아적기에 급급했었죠. 이제 그런 모습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은 좀 듣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질문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일종의 중간에서 촉진자의 역할로서 또는 가이드의 역할로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미래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수업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분 수업을 다 보는 것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혁신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수업을 다 볼 필요가 없고 나는 도입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럼 도입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반, 2반, 3반의 도입 부분만 잠깐 보고 나오고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모여서 이제 협의할 때는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수업의 정리 부분이 관심 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반, 2반, 3반 수업할 때 처음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마무리할 단계쯤 들어가서 마무리 10분 정도 이제 보고 나와서 수업 협의회 때는 이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업의 전체 흐름을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 반의 그 도입이면 도입, 정리면 정리 단계를 눈으로 계속 보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의 수업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공개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업 공개니까 그냥 수업을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번 수업에서는 뭐 도입 또는 정리 아니면 아이들과 이런 활동 하나 내가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뭔가 수업을 설계해야지 라고 하면 좋은데 보통 학년에서 같은 수업 지도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내가 좀 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옆반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각 학교의 그 문화에 맞게끔 수업 공개라든지 장학에 대한 틀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은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 하나 깨닫고 가고 그 다음에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학교 업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수업, 아름다운 수업, 그리고 행복한 수업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되는 환경이 어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 장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